자, 이번 영상은 목적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형식 문형을 살펴보고 있죠. 5형식 문형에는 이렇게 목적 보호라는 놈이 있어요. 이 목적 보호는 목적어의 행위, 상태, 정체를 나타내는 놈이라고 했고요. 목적어가 어떤 상태다, 목적어가 뭘 한다, 목적어가 어떤 놈이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목적 보호예요. 그래서 당연히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만 살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주어 동사랑 연관 짓지 마시고 오직 목적어와 목적 보호 이 두 놈의 관계만 보시라고 했죠. 원래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명사와 형용사,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주어의 상태나 정체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목적 보호든 어쨌든 둘 다 보호이기 때문에 주격 보호 자리에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명사와 형용사만 오는 게 원칙이다. 요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면 법 위반이죠.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I want to go. 나는 원한다. 너에게 목적어죠. 갈 것을. 자, 나는 네가 가길 원한다. 이런 문장이죠. 해석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정의, 원칙이 먼저라고 했죠. 간다. 누가 가냐? 유가 간다. 유가. 목적어가 간다. 목적어의 행위네. 그럼 요거 목적 보호지. 근데 목적 보호 자리엔 명사, 형용사만 올 수 있는 게 원칙인데 go. 쟤는 동사잖아. 그럼 안 되지. 그러면 동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꿔야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앞에 to를 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I want to go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to를 붙인 이유가 뭐라고요? 저기는 목적 보호 자리구나. 그러니까 동사는 안 돼. 그래서 앞에 to를 붙여서 동사를 안 동사, 즉 동사가 아닌 놈으로 바꾼 거야. 자, 근데 이걸 모르고 저거를 want A to 원형 이렇게 공식으로만 외우게 되면 I want to studying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대처가 어렵다고 했죠. 물론 흔히 쓰는 문장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뭔가 강한 압박을 할 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부하고 있기를 내가 바라는데 이렇게 압박을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인데 저런 문장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저건 뭐야? 왜 to가 없어? 공식이랑 다른데? 그럼 틀린 문장이겠네? 이런 오판을 한단 말이죠. 자, 저렇게 목적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사용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분사는 진행을 나타내지. 그리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지. 그러니까 네가 공부하고 있기를 그러고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겠구나. 그리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니까 저렇게 목적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겠구나. 그죠? 어떤 표현을 하고 싶으냐? 요거에 따라서 to 부정사도 현재 분사도 다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want A to 원형이라는 공식에 얽매이면 오로지 to 부정사만 온다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자, 그리고 백설공주 계무가 자기 부하에게 백설공주 좀 죽여라 이렇게 명령할 때 I wanna killed 이런 표현이 영화에 나온다고 했죠. 저때 killed 이거는 과거분사예요. 우리가 과거분사도 이미 공부했었잖아요.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다. 즉 당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분사도 형용사다.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분사, 과거분사 즉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저 자리에 목적보호 자리에 과거분사를 썼네? 그래도 되나? 당연히 괜찮지. 목적보호 자리엔 명사나 형용사만 오는 게 원칙인데 과거분사는 형용사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올 수 있지. 자,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통과가 됐어. 그럼 의미는 잘 맞는가? 합리적인가? 백설공주가 죽음을 당하면 좋겠다. 백설공주가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당하면 좋겠다. 당한다. 수동의 의미네. 영어에서 수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과거분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과거분사가 딱 맞네. 문법적으로도 형용사니까 오케이. 자, 의미도 수동의 의미니까 딱 맞네. 저렇게 쓰면 맞는 문장이구나. 자, 근데 역시 이것도 want
A to 원형 요 공식에 얽매여 있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왔다. 오케이. 일단 문법적으로 가능. 왜? 현재 분사는 형용사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지. 그럼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현재 분사는 진행을 의미하니까 목적어가 뭔가를 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가 왔다. 오케이. 이것도 문법적으로 가능. 왜? 과거 분사는 형용사니까. 그럼 의미는 어떻게 되는데?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거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진행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 근데 진행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야. 그러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를 쓰려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때는 to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러 가지가 앞으로 해결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to 부정사는 대부분 미래적인 의미를 지닐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네가 가길 원한다.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미래적인 의미일 때는 to를 쓰는 게 대부분인데 가끔 가다가 분명히 to 부정사를 썼는데 이게 미래적인 의미가 아닐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진행이냐? 아니네. 수동이냐? 아니네. 그러면 현재 분사도 아니고 과거 분사도 못 쓰네. 그럼 저 자리에 동사를 쓸 수 있는 방법은 to를 붙이는 방법밖에 안 남는데 그럼 to 쓰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목적어와의 관계가 진행이다. 현재 분사. 목적어와의 관계가 수동이다. 과거 분사. 미래적인 의미다. to 부정사. 미래적인 의미는 아닌데 진행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다. 그럼 to 부정사. 할 수 없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일반 문법서나 패턴 영어 같은 데서 여러분들 보고 외우라고 강요했던 수백 가지의 공식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어때요? 저 원리를 익히시는 게 낫겠죠?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저 원리를 익히시면 처음 보는 동사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공식을 몰라도 따져가지고 문장을 해석하시거나 만드실 수 있고요. 공식에 의존하면 내가 외웠던 공식이 아니면 답이 없죠? 어떤 게 효율적이고 더 편한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목적 보호 자리를 한번 제대로 채우는 연습을 해볼게요. I want. 나는 원한다. This work. 이 일에게 뭘 원하는 거야? Finish. 요 단어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By tomorrow. 내일까지. Finish. 자, 근데 finish는 끝내다, 마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finish를 어떻게 변형을 해서 넣어야 할까요? 나는 원한다. 이 일에게. 내일까지. finish. 자, this work 이 단어랑 finish 이 단어의 관계를 한번 보실게요. 이 일, 즉 this work 얘가 finish 하는 걸까? finish 당하는 걸까? 그쵸? 이 일이 맞춰지는 거지. 마치는 걸 당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수동이지. 수동이면 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과거분사잖아요? 영어에서 수동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과거분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빈칸엔 과거분사 finished 요거 쓰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도 완벽하죠. 목적 보호 자리다. 명사나 형용사만 허용된다. 그런데 과거분사는 형용사다. 그러므로 목적 보호 자리에 사용 가능하다. 끝.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I found my bike 삐리릭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저 빈칸에 steal 훔치다 라는 동사를 알맞게 변형해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발견했다. 내 자전거를 steal. 자전거와 steal. 자전거와 훔치다. 자전거가 막 살아가지고 펄떡거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능동적으로 도둑질을 하진 않죠. 자, 그러니까 자전거는 훔치는 게 아니라 훔침을 당하는 거, 즉 도난 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 관계는 수동이죠. 자, 그럼 수동을 표현할 수 있는 건 과거분사밖에 없으니까 stolen 요게 정답이죠. 이걸 공식화해가지고 find A, PP A가 PP 당한 걸 발견하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답답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번엔 I found him 삐리리 my bike
여기에도 steal, 얘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발견했다. him, 그 사람을. 자, 그 사람이 뭐하고 있었냐면 내 자전거를 훔치고 있었어. 나는 그 사람이 내 자전거 훔치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 사람이 훔치는 거죠. 그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훔쳐진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을 보쌈해 간 게 아니란 얘기지. 그죠? 현행법이네. 훔치고 있는 걸 발견했네. 그럼 진행이죠? 그럼 당연히 현재 분사. 진행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영어에서 또 현재 분사밖에 없어요. 자, 문법적으로는 괜찮을까? 저기는 목적 보호 자리다. 그 사람이 훔치는 거니까. 목적어가 훔치는 거니까. 목적어의 동작이죠. 그죠? 목적 보호 자리다. 그러면 명사나 형용사만 허용된다. 근데 현재 분사는 형용사다. 오, 괜찮네. 오케이, 맞는 문장. I'd like my hair very short. 자, 빈칸에 cut, 자르다 라는 동사를 적당히 주물러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어인 my hair, 요거하고 목적보호인 cut, 요놈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머리칼이 잘라요, 잘려요. 그쵸, 잘리는 거지, 머리칼은. 그러면 자르는 걸 당한다. 수동이네. 그러면 과거분사 cut. 그래서 I would like my hair cut shor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허구한 날 would like A to 원형. A가 뭐뭐 하길 원한다. 이런 공식만 외우잖아요. 그럼 저 표현이 정말 이상해 보이겠죠. to가 없으니까 뭔가 찜찜하잖아. 그죠? 하지만 사실 너무나 멀쩡한 문장이라는 거. We wish the truth. 우리는 원한다. The truth. 그 진실. 해놓고 빈칸에 reveal. 밝히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 단어를 또 적당히 주물러서 써보려고 합니다. 진실과 밝히다. 어떤 관계일까요? 진실이 밝히나요? 밝혀지나요? 오, 밝혀지는 거지. 그렇게 당하는 거지. 그러면 수동이네. 과거분사네. reveale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공식만 달달달달 외우면 이렇게 유연하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공식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렇게 목적 보호 자리를 파악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능동수동만 따질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훨씬 편안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We consider. 우리는 고려합니다. 자, consider. 고려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노래방 간주 아니에요. 자, 빈칸에는 accomplish. 완수하다, 성취하다, 해내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를 잘 또 주물주물 해갖고 넣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긴다. The mission, 그 임무를. accomplish. 자, 그 임무와 성취하다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임무가 성취한다. 그러면 능동이고 임무가 성취된다. 그러면 수동인데 어떤 게 맞을까? 그쵸, 뭐 이건 바보가 아니면 다 판단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수동이네. 임무가 성취되는 거니까. 수동이면 당연히 과거분사 accomplished. 요거를 넣어야겠네. 우리는 여긴다. 그 임무를 완수된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자리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맞냐? 요걸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능동, 수동 판단하는 능력. 요 능력만 제대로 갖춰도 영어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 예문 보실게요. I always keep the door. 나는 항상 keep, 유지한다. The door, 문을. 삐리릭. 자, 빈칸에 lock, 잠그다 라는 동사를 또 살살살 주물러 가지고 넣어 볼게요. 문과 잠그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문이 잠근다. 능동. 문이 잠그는 걸 당한다. 즉 잠긴다. 수동. 자, 수동이 맞죠. 문이 잠기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과거분사 locked. 요게 정답이죠. 나는 항상 유지한다. 문을 잠긴 상태로 이렇게. 근데 이거 대부분 keep에 관한 공식을 보면 keep A-I-N-G. 자, 이런 공식이 굉장히 자주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식만 외운 사람들은 저런 게 시험에 나왔다. 그럼 또 망하는 거예요. 공식대로, 습관대로, 외운 대로 ing 쓰게 될 테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예문 보실게요. Don't leave. 두지 말아라.
내버려 두지 말아라. The window, 문을 목적어죠. 빈칸에 break, 깨다, 부수다 라는 동사를 또 넣어 볼 거예요. 두지 말아라. 창문을 목적어예요. 자, 어떤 상태로? 목적 보호예요. 목적 보호 자리에 break, 동사는 못 들어가죠. 동사를 안동사로 바꿔야 돼요. 자, 창문이 깨나요? 깨는 걸 당하나요? 그쵸? 창문은 깨진다. 즉, break, 당한다. 이게 맞는 거죠. 창문이 막 펄떡펄떡 살아갖고 다 덤벼 이러면서 깨고 다니진 않잖아요. 능동적으로 막 깨고 다니진 않잖아요. 즉, 창문은 깨진다. 깨는 걸 당한다. 아하,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수동이네. 그럼 과거분사지. 그럼 빈칸에는 과거분사 broken, 요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I found, 나는 발견했다. The thief, 도둑을. 도둑이 뭐하고 있었냐? Stealing the cat, 고양이를 훔치고 있더라. 훔치고 있는 상황, 진행 중인 상황을 표현하는 거니까 저렇게 현재 분사 ing 쓰시면 되고요. I found, 나는 발견했다. The thief, 도둑을.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근데 caught by the police, 경찰에 의해서 잡히는 걸 발견했다. 그런 장면을 봤다. 발견했다. 자, catch, 잡다라는 뜻인데 이 문장에선 도둑이 잡은 게 아니고 잡혔으니까, 잡는 걸 당했으니까. 그죠? 경찰에 의해서. 그럼 당했으면 수동이네. 그럼 저렇게 과거분사 caught, 요걸 쓰시면 되는 거죠. I want you to help me. 나는 원한다. 너에게. 자, 뭐 하기를 원하냐? To help me. 나를 돕기를 원한다. 자, 진행이 아니에요. 그죠? 자, 현재 분사 안 되고. 자, 수동도 아닙니다. 네가 나를 돕는 거지. 그죠? 네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니까 수동도 아니죠. 자, 진행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면 하나밖에 안 남죠? 그래서 to 부정사.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나중에 훨씬 유리하십니다. 당연히 네가 날 도와주길 바래. 이거는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 미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쓰는 게 맞아요. 자,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적인 의미가 아닌데도 to 부정사 쓰는 경우가 자꾸 나오거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시라고요? 진행이냐? 아니군. 수동이냐? 아니군. 그러면 ing도 못 쓰고 pp도 못 쓰네. 그러면 to 부정사, 애따 모르겠다, 할 수 없다, to 부정사. 이렇게 판단하시면 나중에 훨씬 편안하시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를 쓰려면 진행이면 현재분사, 수동이면 과거분사. 둘 다 아니요? 그럼 to 부정사.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형식의 꽃, 사역동사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사역동사는 필수영문법 9강, 10강에서 이미 우리가 한번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특히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다뤄보려고 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